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세사 도민석입니다. 자, 제외 5과목 수출입 안전관리에 대한 OT 시간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수출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국경 감시 체계와 첫 번째 관세 국경 감시 체계와 두 번째 AEO 제도로 AEO 제도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관세 국경 감시 체계라는 경우는 관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 1과목 배울 때 관세선이라는 자, 첫 번째 우리가 1과목 배우실 때 관세선이라는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관세선이 뭐냐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영역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관세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보세구역 기억하시죠?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관세 영역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의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수입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내국,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관세가 부과가 되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관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세선을 전과 후로 나누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관세 국경이라고 하고 그 장소에 즉 관세선을 기준으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감시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져 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감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시 대상은 크게 물적 감시 대상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즉 인적 감시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적 감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여러 가지 화물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화물뿐만 아니라 그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통되지 않았습니다만 철도 차량 그리고 도로 차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있겠죠. 그래서 물적은 우리 운송 수단과 화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적 감시 대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즉 운송수단의 종사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화물을 취급하는 우리 그런 보세구역에 우리가 활동하는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종사자들, 관련자들 이렇게 관련되는 관련자들도 다 인적 감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시하는지에 대한 감시 방법과 그리고 이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벌칙을 두고 있더라라는 벌칙 규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세 국경 감시 체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나시면 우리가 그에 비롯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주 국제적인 제도인 AEO 제도로 우리가 학습을 다시 넘어갈 텐데요. AEO 제도의 시작은 9.11 테러였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2001년이었나 그 정도였을 겁니다. 자, 2001년 당시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저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죠. 저기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가 그대로 날아꽂히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여러분들 우리가 TV 생중계로 우리가 봤었던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9.11 테러가 왜 일어났느냐? 미국이란 나라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던 경위를 살펴보니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즉 유럽에서 날아온 비행기였죠. 거기서부터 화물에 대한 우리 그 화물에 비행기에 실려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시작부터 화물에서 그 어떤 스캔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감시가 이루어졌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체계를 국제적으로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최초 미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티팻이라는 제도로 미국은 지금 현재도 AEO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시티팻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AEO 제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라는 큰 범위에서 큰 정의로서 출발을 했고요. AEO라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EU나 그리고 우리나라나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AO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AO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수출입 업체, 수출입과 관련되는 모든 업체입니다. 모든 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결과적으로 공인이라는 certificate죠. 예, 공인이라는 authorized입니다. 예, 공인된 그러한 요건을 부여를 해줍니다. 자격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 업체 그리고 우리가 화물을 담당하는 보세 운송업자 그리고 보세 구역 운영인 그리고 선박회사, 뭐 항공회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업체가 그 AO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대상을 보고 나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국가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국가별로 하면 자 MRA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호 인정 협정 제도가 있습니다. 상호 인정 협정 제도가 있는데 상호 인정 협정은 뭐냐? 상호 인정 협정은 무엇이냐? 자, 각 국가마다 EU도 AO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AO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 국가 간의 제도를 비교를 하고요. 일단은 최초에 자, 우리 MRA 맺어 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신네들의 그런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부터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 공통의 절차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 이제 당신네 국가의 AO 공인 기업과 우리네 국가의 AO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시다 라고 양국의 최고 책임자들 즉 양국 관세청장이 서명을 하게 되면 MRA 협정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듯 상호 인정을 해서 우리가 뭐 숨긴 말로는 특혜 부여겠죠. 예. 너네 나라 기업 AO 기업, 우리나라 AO 기업 다 특혜를 부여를 해주자라는 협정입니다. 그런 MRA 협정이 좀 중요하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O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AO 절차적인 부분 최초에 공인 신청과 크게는 심사와 그 다음에 공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요 세 가지 절차에 해당하는 각각 우리 요건들 그리고 기준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후 관리가 있겠죠. 사후 관리가 있고 자, 이 심사 단계에서 각각의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요건이 있고요. 법규준 수도, 재무 건전성, 그리고 내부 통제 활동 평가, 그리고 안전 관리. 이렇게 법규준 수도, 재무 건전성, 그리고 내부 통제 평가, 안전 관리.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안전 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우리 학습 포인트가 있죠. 시험에 우리 5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제가 다시 크게 한번 정리를 드려봤고요. 크게는 관세국경 감시체계와 AO 제도로 나뉘는데 관세국경 감시체계는 관세선 그리고 감시 대상은 물적, 인적으로 나뉜다. 그리고 AO 제도는 9.11 테러로 출발해서 9.11 테러를 기점으로 우리 시작으로 교훈을 얻어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수출입 관련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공인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특징 중에는 주요하게 MRA 제도라는 이 제도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AO 절차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신청에 따른 요건이 있겠죠. 요건이 있어야 AO 업체로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 이 신청 요건에 맞는 업체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할 때도 우리가 네 가지 요건 기준에 적합한지 네 가지 기준에 법규 준수도, 재무 건전성, 내부 통제 평가 그리고 안전 관리 이 네 가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공인을 하게 되고 이 공인을 거친 다음에 몇 년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사후 관리의 최종 목적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종합 심사가 있겠죠. AO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종심이라고 우리가 저희 실무에서는 짧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AO 종합심사까지 저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 5과목도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관세 국경 감시 체계부터 학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